자,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던 유형별 풀이 비법을 사용해서 해설 강의를 할 텐데 이게 뭐냐 하면은 듣기를 빼고 독해 50분이 문제풀이 시간으로 주어지잖아요. 자, 거기에서 무려 15분 이상을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18번부터 딱 해설 강의 듣게 되면은 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석을 하면서 어렵게 문제를 풀었지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수능 영단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유명한 책들 중에서의 그 적중률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아마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식에도 대치점 학생들의 성적 변화까지 알려드리고 나서 18번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적중률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단어만 따져봤을 때 총 363단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363단어 중에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요, 347개를 적중해가지고 즉 그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자, 비적중된 단어는 16개가 되겠죠. 여기서 빼면은,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요. 자, 워로 시작되는 요 단어책은요. 363단어 중에서 비적중된 단어가 무려 70개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능으로 시작되는 요 단어책은 86개, 그리고 이비로 시작되는 요 단어책은 121개나 비적중을 했습니다. 16대, 70대, 86대, 121. 엄청난 수치적인 차이, 압도적인 1등을 적중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단어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제가 이건 2,900여 단어 정도가 되고요. 요것은 2,000단어 정도가 됩니다. 워로 시작되는 거. 자, 능으로 시작되는 것은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됩니다. 책에는 파생어 포함 한 4,000단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충 한번 세봤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2,000 초반 파생어 합쳐도 한 2,000단어대 정도 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요것은 1,800단어 정도 됩니다. 물론 단어 수에 있어서는 가장 많아요. 하지만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적중된 단어가 한 16, 이게 적절한 거거든요. 자, 28, 독해 28문제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16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봤자 1개 나온다는 얘기고요. 70, 86개는 모르는 단어가 한 문제당 2, 3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 정도 단어를 갖다 모르고서 시험을 치른다면은, 자, 이 정도 되면은 요것은 2등급 받기도 정말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단어 수에 있어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워로 시작되는 단어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2,000단어인 요 책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3권이 또 있습니다. 총 4권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총 4권이 베이직부터 해서 고난도까지 다 세봤더니 5,295단어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단어도 있겠지만은, 자, 이 경선식 수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비적중된 단어가 363단어 중에서 35단어나 돼가지고 비적중 16단어와 비교해 봤을 때 2배가 넘어요. 단어 수는 훨씬 많은데 비적중된 단어는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요, 16년 연속 압도적 적중률 1위를 보일 만큼 단어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단어를 만들 때요, 단어책을 만들 때 모든 단어에 네이버와 구글 예문수가 그 사전에 딱 하면은 예문수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예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단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올해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단어가 458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이 중에서 비적중된 단어 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경선식 수능은 21, 워로 시작된 99, 능은 89, 이로 시작된 건 161. 역시 16년 연속 압도적 적중률로 이 이외에 다른 수능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 차를 갖다가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에 경선직 에듀 대치점 학원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학생이 중고등 학생들인데 그중에서 고3 학생과 재수생 학생이 총 10명의 학생이 대치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7월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처음에 7월에 들어왔을 때 2등급 학생이 8명, 3등급 학생이 2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개월 만에 경선식 에듀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2등급 학생은 모두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등급 학생은 다 2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이어져 가지고 수능 때는 다 1등급 받던 학생들은 계속 1등급 받았고 2등급 받았던 학생들은 마지막에 영어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걸 유지를 해줬었는데 요 학생만 안타깝게 다시 2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갖다가 나타냈습니다. 자, 대치점 학생들이 이렇게 짧은 2개월 동안 공부해서 한 등급씩을 다 올렸던 특히 2등급에서 1등급 올린 건 굉장히 더 힘들거든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는 2등급을 올리는 즉 두 계단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경선식 수능 0단어를요 1개월 내에 완벽하게 암기를 했고 유형별 풀이 비법을 적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부터 해가지고 유형별 풀이 비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제가 천기누설이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 자, 글의 목적은 마지막에서 거꾸로 해석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10초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자, 나는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답을. 자,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인업 하는지, 뭐에 대해서? 그 클럽에 대해서. 자, 그 클럽을 위해서 사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클럽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다 해서 등록하다, 그리고 가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류관찰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1번이죠. 10초도 안 걸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 변화. 처음 심경에서 마지막 심경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 심경이 보일 때까지만 읽고 그리고 마지막 심경은 문장의 맨 밑에서부터 거꾸로 마지막 심경 보일 때까지만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 심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든 그녀의 에너지를 집어넣은 거죠. 어디 안으로? 그녀의 마지막 스텝에다가 뭐에? 달리기 시합의 마지막 스텝에 모두 쏟아 부으면서 제이미는 가로질렀습니다. 그 피니쉬 라인을 결승전을 갖다 통과했다는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서는 아직 무슨 심경인지 몰라요. 자, to her disappointment. 자, to once 추상명사는 추상명사 하게도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실망스럽게도 첫 심경이 여기 나왔네요.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실패했대요. 뭐 하는 것을? 그녀의 개인 최고 시간대를 다시 깨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최고 시간대란 건 뭐게요? 최고 기록을 깨는 걸 실패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심경은 뭐예요? 실망하다. 자, indifferent는 뭐예요? 무관심한 거니까 아니겠죠? pleased, 즐거운 거 아니죠? 그다음 불안하고 초조하다. 자, 불안하고 초조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기록을 못 깼으니까. 그 다음에 calm, 평온한 것이죠. 자, 그리고 frustrated, 좌절한 겁니다. 기록 못 깼으니까 좌절하거나 이게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마지막 심정 찾아야 되니까 맨 마지막 문장. 자,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가 오라. 다음 경주에서 나는 내 최고 기록을 확실하게 깰 거야. 확실히 깰 거야. 자신감이 있네요. encouraged. 그래서 기운이 용기가 북돋아진 해가지고 3번이 되겠죠. 자, fearful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아니죠. 그래서 3번.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 이게 바로 뭐예요? 요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통 한 문장 그리고 필요할 때는 두 문장까지 읽으라고 했어요. 언제? but이나 however 등이 연결돼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거꾸로
마지막에서 첫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 읽고서 해결이 안 되면 못 푸는 건 아니죠. 나머지 부분 또 읽으면 되는 건데 수능에서 거의 99%는 요 요령으로 해가지고 거의 세 문장 내에서 거의 99%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첫 번째. 자, 모든 단계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여행, 뭘 통한 삶을 통한 우리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자, 전치사구가 여기서 끝났어요. 자, 우리는 마주칩니다. 무엇을? 교차점을 마주친대요. 뭘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교차점에 다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교차점이에요? 이끌어주는 그 into the distance 하면 멀리 안으로가 아니라 멀리까지 이끌어주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교차점에 맞닥뜨린다, 우연히 마주친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갈림길, 어떤 걸 선택하는 그 지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야지 되겠죠? 마지막에서 첫 번째 문장. 자, 이것은 줍니다. 당신에게. 자, 비교급 앞에 멋지니까 이건 훨씬 비교급 강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지도. 뭐의 지도? 미래의 지도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on which니까는 그 미래 지도 위에서 to base your decisions, 당신의 결정을 근거할 그 미래 지도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base가 나오면 보통 on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래서 base A on B 하면은 A를 B에 근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에 대한 목적격으로서 관계대명사가 온 거죠. 그죠? 이 위치는 바로 map of the future. 미래 지도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좀 뭔가 이상하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더 맵을 갖다가 맵을 갖다가 가리키는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해야지 되는데 앞에 절이 오고 접속사란 뭐야? 두 개의 절을 갖다 이어줘야 되는데 뒤에 절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선 절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왔어요. 이것은 문법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해서 뒤에 굳이 절이 안 나와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 문법적으로 틀리니까는 절이 나와야 되는데 구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관해서 이것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which, 어느 하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의문사 덩어리로 보면은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관해서 당신의 결정에 근거할 더 훨씬 더 나은 미래 지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앞문장에서 나오겠죠. 이것이라고.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앞문장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자, 그 전략은 바로 뭐냐면 분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미래가 지니고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 2에 연결되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떠한 비율, 그들이 어떠한 비율이 이끄는지 성공 또는 실패로 이끄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로 뭡니까? 미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다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비율이 몇 퍼센트가 성공이냐 또 몇 퍼센트가 실패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지도를 갖다 당신한테 제공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언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교차점, 즉 갈림길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미래를 분석해서 성공과 실패로 갈 확률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바로 여기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21번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했습니다. 해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두 문장, 뒤에서 한두 문장이에요. 앞에서 한두 문장, 처음 문장 보세요. 도시의
배달 차량들은 적응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그 밀도, 도시 분포의 밀도에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적응될 수 있다? 여기선 조정될 수 있다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조정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종종 포함합니다. 더 작은 차량들을 뭐와 같은 밴과 같은 차량들이죠. 뭘 포함해서? 자전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작은 차량들이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뭐에 있어서? 배달 차량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럼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 뭐로서? 화물 차량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장려됩니다. 언제? 합쳐질 때 뭐와? that의 한 정책과 합쳐질 때 어떤 정책이냐 하면은 제한하는 모터 비클 하면은 모터가 달린 차량이 바로 뭐야?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접근을 어디로 해? 특별한 구역, 한 도시의 특별한 구역인데 뭐와 같은? 시내나 아니면은 상업지구와 같은 도시의 특별 구역에 자동차 접근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러한 정책과 합쳐질 때 또는 여기 with에 걸리는 거예요. combined with. 뭐와 합쳐질 때냐면 확장. dedicated bike lanes. 이게 뭘까요?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dedicated는. 그래서 헌신된 자전거 도로라는 건 뭐예요? 자전거를 위해서만 헌신된 도로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과 합쳐질 때 특별히 장려된다. 뭐 하는 게?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에 따라 가지고 배송 차량은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작은 것들 즉 밴이나 뭐 바이스클과 같은 자전거와 같은 더 작은 차량으로 조정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전거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 합쳐질 때 장려될 수가 있다. 자전거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도시에서 자전거는 효율적인 배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죠? 그래서 두 문장만으로도 풀었어요. 자, 다음 글이 주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한두 문장, 뒤에서 한두 문장. 자, 중요한 이점. 뭐에? 노출 또는 공개, 드러냄, 뭐 어떤 뜻인지는 아직 몰라요. 뭔가 바깥으로 뭐 노출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노출의 중요한 이점. 자, 뭐에 대한 반대로서 더 공격적인 형태의 규칙의 반대로서 중요한 그 노출의 중요한 이점은 바로 뭐냐면 그것의 융통성과 존중이다. 뭘 위한? 그 작용 또는 운영, 자유시장의 운영을 위한 그러한 존중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노출이 뭔진 모르겠지만 노출의 중요한 이점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이 융통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의 운영을 존중하는 그러한 역할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디스클로저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갑시다. 자, 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promote 증진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그 자율성을 그리고 질을 뭐에 대한 자율성과 질이냐면 개인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질을 갖다가 증진할 수가 있다. 방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진할 수도 심지어 증진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스클로저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죠? 근데 아직도 디스클로저가 뭔진 모르겠죠. 그러면 앞문장으로 한번 갑시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 만약에 식당 고객들이 정보를 갖다가 받는다면이죠. 수동태니까는 무엇에 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그들 음식 속에 있는 칼로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후이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 후이한 사람들 자 원하는 lose weight 살을 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당연히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몇 칼로리 들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 분사구문이죠. 남겨둔 채로 후이한 사람들. 자, unconcerned. 관심 없는 칼로리에 관해서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둔다. 어떤 상태로?
영향받지 않은 상태로. 이 오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어를 갖다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왔고요. 이게 목적보호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영향받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그래서 음식점에서 이 음식마다 칼로리가 몇 칼로리라는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면은 살 빼기 원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이용을 잘 할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죠? 장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클로저가 뭐란 얘기예요? 공개, 노출, 즉 이 정보에 대해서 노출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을 갖다 제공하고 자유시장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존중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자유시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노출에 대한. 여기서도 그런 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점이 바로 뭐예요? 자율성과 그다음에 개인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질을 갖다가 높이게 된다라는 이점이 있다. 그럼 노출을 함으로써 이점이 있다. 이걸 갖다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단계. 뭐 하는 단계냐 하면은 자, 공공의 정보를 갖다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단계죠.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그래서 접근 가능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서 경선시 영단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단계. 어떤 단계로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가 이걸 설명한 건 아니에요. 이점을 갖다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점들 뭐해? 자, 정보를 갖다 공개하는 이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칼로리를 들었는지 알려줌으로써 나는 이 음식 먹을래, 저 음식 먹을래, 자유로운 선택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노출에 대한, 즉 노출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이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 회사가, 자,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져. 회사가 뭐 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죠. 자, 증가시키는 이익을 갖다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어디에서? 자유시장에서. 자, 그리고 필요성 뭐에? 확인하고 분석하는 현재의 산업 경향에 대해서 산업 경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영향.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이죠. 어디에 대한 영향이냐 하면 합리적인 고객 선택에 있어서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지막 가야지 되겠죠? 자, 다른 부분들, 뇌의 시각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은 정보를 얻는데요. 어디에 입각해서? 자, 알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죠? 뇌의 시각 부분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어디에 입각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보죠. 심지어 오늘날 당신은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뭐 하는 게 놀랍냐면 투이하가 중요하겠네요. 알게 되는 것, 후이하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놀랍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것 없이.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 없이 한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뭐 하는 것 없이? 자, 보는 것 없이 그것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 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관해서 알게 되면은 좀 놀랍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앞의 내용과 한번 합치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시각 시스템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알 필요가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 없이니까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뇌작용은 하지 않고 그 한 물체를 다른 목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그것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에 관계없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하다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물건을 바라본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뇌에 있어서 시각을 담당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죠?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제목으로서 시각 시스템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자, 비밀 임무. 뭐에? 색깔에 예민한 뇌세포의 비밀 임무.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츠, 보이지 않는 지점들, 맹점이란 얘기죠.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무엇에 관해서? 뇌에 관해서. 그 뇌의 시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뇌세포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가? 뭐에? 자연의 회복 과정이. 이거 자연의 회복 과정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분리되고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뭐가? 뇌세포의 시각 인지는 separate, 분리돼 있고 독립적이다. 바로 이거잖아요. 시각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 뭐가? 뇌세포의 시각 인지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역시 두 문장만 읽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주제 제목 요지 찾기도 정말로 이 유형별 풀이비법에 맞추면은 거의 두 문장, 길어봤자 세 문장만 읽고서 다 풀렸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각 문제별로 뭐 10초면은 거의 다 풀리는 그러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있는 보기 5번을 읽고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아니면 4번의 보기를 읽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거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 4번, 5번의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딱 읽어봤더니 이거 한번 그냥 볼까요? 각각의 백분율 뭐에? 세계에 선호되는 형태의 사는 장소, 즉 거주지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거주지의 각각의 백분율은 더 높습니다. 20%보다 뭐에 걸쳐서? 그 세 개의 나이 그룹에 걸쳐서. 그러면은 자, 세 개의 나이 그룹에 걸쳐서 각각의 것은 다 20%가 다 높죠. 20%보다 더 낮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을 보면은 거꾸로 가야 되니까 55세와 더 나이 든 그룹 그 내에서 그 백분율 후이한 사람들의 백분율이죠. 크거나 작은 도시를 선택한 뭐 중에서 세계에 선호되는 형태의 거주 지역 사이에서 빅 스몰 시티를 선택한 그 사람들은 가장 낮았습니다. 한번 보죠. 55세 그 이상이니까는 우리는 요 세 개를 갖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중에서 빅 스몰 시티는 요 하얀 거니까는 요거네요. 그죠? 요게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은 건 요거네요. 그죠? 요 suburb of big small city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틀렸죠. 이게 가장 낮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역시 두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왔고요. 그다음 26번은 자, 5번 보기를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그의 책은 번역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지문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비록 그의 책들이 알려져 있다. 뭐 한 것으로서? 자, 번역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뭡니까? 널리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쉽다가 아니라 그의 책은 번역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었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초 내에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7번은요. 안내문이잖아요. 안내문은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무료로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 나가면서 그래서 3, 4, 5번을 갖다가 5번부터 4번, 3번 순서를 읽었을 때 이 내용들은 다 일치했어요. 자, 그런데 2번 보수공사는 주말에만 진행될 것이다. 자, 보수공사는 발생할 것입니다.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주말에만 진행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내용일치 문제에서 답이 1번이나 2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문제를 갖다가 내용일치 전체를 포괄해 봤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5번 1인당 출품할 수 있는 포스터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일치하는 것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관계된 것을 갖다 밑에서부터 쭉 봐야지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왔어요. 자, 세부사항 제출은 제한됩니다. 한 개의 포스터로 한 사람당 한 개의 포스터로 제한이 된대요.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심사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판단 기준 여기 나오네요. 자, 주제의 사용을 갖다 잘 했느냐, 그리고 창의성이 있느냐, 그리고 예술적 기술은 어떠한가. 이게 바로 심사 기준인데 창의성이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포함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4번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내용일치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